선당 후곰, 몇 년 전 유행했던 말인데요. 청약 열풍이 뜨겁고 아파트 시장이 끝도 모르고 올라갈 때 먼저 청약 당첨되고 그 후에 생각하자는 말인데요. 근데 계약금도 없고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못해 청약 통장을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약으로 주변 시세보다 2, 3억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계약금 10% 들어가고 중도금, 잔금 모두 대출로 납부하면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내 집값을 현재 시세로 묶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니 좋은 거죠.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5억 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되면 언제 얼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지 실제로 분양했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크게 3가지 프로세스로 분양대금을 납부합니다. 첫 번째 계약금. 계약금은 10%,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어떤 곳은 계약금이 20%, 또 어떤 곳은 5% 아니면 계약금이 10%이긴 한데 납부가 2번에 걸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1차 계약금은 1천만 원 정액제,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금은 10%에서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 1차, 2차 계약금 나누어져 있는 곳은 완판에 자신이 좀 없는 단지겠죠. 분양 신청자에게 이런 식으로 당근을 주는 겁니다. 계약금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부모님께 빌린다든지 자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국민이나 신한은행 같은 1금융에서 먼저 빌리고 모자라면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에서, 그리고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여 융통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금입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예전에 한창 부동산 규제할 때 분양가 9억 원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됐는데요. 이 규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 규제 해제한다고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오고 신용 불량자나 신용 점수가 문제 있거나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분양가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시면 되고, 이 중도금 대출은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에서 보증하는 대출입니다. 이게 세대당 조정지역은 1건, 비조정지역은 2건까지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예전엔 중도금 5억 원까지만 보증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요. 이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해당하는 금액을 총 6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이 실행되기 한 달이나 2달 전에 협약된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 자설을 하면 은행은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을 6번에 걸쳐서 시행사 쪽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보통 무이자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분양대금의 60%를 이자를 내지 않고 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이자라도 분양가격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도금 대출을 안 받고 내 돈을 내도 깎아주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중도금 대출 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후불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1차부터 6차까지 대출 이자를 처음엔 건설세가 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 완공되면 이 후불 이자를 수분양자가 납부하면 되는데 보통 4% 정도로 보면 이 금액만 해도 2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이자를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개인이 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조건이 있는데 1번 계약금의 납입, 2번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 점수, 3번 기보유 주담대 중 생활안정 자금용 대출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을 때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맺는데 분양권은 주택 추가 매수로 간주해 주택 관련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 채무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그래서 신용상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어떨까요?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총 60% 중 50%만 나오기 때문에 10%는 잔압을 해야 합니다. 총 분양가의 50%가 필요한 거예요. 또 1주택 보유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해 50%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잔금인데요.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분양받은 아파트 시공사나 지정은행에서 진행하고 대출 한도는 지역 또는 개인 신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빼면 잔금은 30%겠죠. 잔금 1억 5천만 원은 입주 지정일이라고 있죠.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시공사 측에서 이사 들어올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이걸 입주 지정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2달 정도 줍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이사 가려면 아파트 키가 필요한데 이 키를 받기 전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 완공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약금을 뺀 4억 5천만 원 돈이 마련된다면 그 돈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30% 되는 잔금을 우리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주 지정일이 되기 전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봐서 금리가 싸다거나 조건이 좋은 곳으로 해서 집단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는 우리가 중도금 60% 대출 낸 거 있죠? 그거 먼저 갚아주고 나머지 금액이 좀 남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계약금 넣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서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그노는 시행사 측으로 잔금을 다 치르면 시행사 측에서 키를 줄 겁니다. 그 키를 갖고 이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입주 시 KB 시세 혹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60%가 나옵니다. 무주택자라면 LTV 70%가 나오며 생애 최초는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 7억이 됐다. 그러면 7억에 60%, 4억 2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5천만 원 대출 낸 게 있으니까 잔금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대신 여기에는 발코니 확장비, 에어컨 같은 옵션 비용, 취득세, 후불이자 같은 게 또 필요하긴 합니다. 단 잔금 대출 때는 중도금 대출과는 다르게 DSR 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DSR은 현재 우리나라가 40%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보이시는 부동산 계산기 들어가셔서 내 소득이랑 대출 받을 금액 그리고 대출 기간, 이자 입력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대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약정해야 합니다. 처분 서약을 하지 않으면 30% 중도금 잔금 대출만 가능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규제 지역에 잔금을 치르는 방법은 비규제 지역과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잔금을 치를 때 KB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의 LTV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한도는 6억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규제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주택가격이 7억 5천만 원 이하여야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애 최초 대출은 규제지역보다는 비규제지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7억 5천만 원 이하 물건을 하시는 게 실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출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많으니까 잘 알아본 뒤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내가 DSR에 걸려서 잔금을 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는 보통 아파트가 없다가 몇백 세대 되는 집이 생기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집이 많겠죠. 그러면 입주 지정일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굉장히 싼 금액에 맞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세를 남들보다 엄청 빨리 맞추거나 아니면 입주 지정일이 다 지나고 지연 이자를 내더라도 엄청 늦게 맞추면 그나마 남들보다 전세 금액을 좀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어서 전세로 잔금을 칠 수 있게는 되었지만 3년 안에는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도 못 맞추겠다. 그러면 전매 가능한 단지에 한해서 이제 분양권을 팔아야 되겠죠. 분양권은 1년 미만에 팔면 양도세가 지방세 포함 77%, 1년 이상이면 66%니까 쉽게 생각해서 1년 미만은 세금이 4분의 3, 1년 이상이면 세금이 3분의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현재 규제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전매 제한 3년 제약이 있어서 입주 전 전매가 안 되니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청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거주나 투자를 위해서 분양권을 청약해서 당첨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